Younger, more beautiful, more perfect. One single injection unlocks your DNA and will release another version of yourself. This is the substance. I'm Sue. 서브스턴스, 이 미친 영화를 보고 왔습니다. 스포 없이 시작을 하면 극장에서 이 영화를 다 보고 이런 똑같은 영화 다시는 안 본다 하고 나갔어요. 그러니까 뒤에 사람이 좀 웃더라고요. 영화 보는 내내 많이 힘들었고 보기 싫은 장면에 눈을 감았는데 그걸로는 부족했습니다. 귀까지 막아야 되는 걸 눈을 감고 나서야 알았습니다. 좀 청각에 민감하신 분들은 이 소리 때문에 공황장애가 올 수 있을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좀 민감하신 분들은 이 영화를 보시는데 좀 유의를 하시고, 제가 이 영화를 본 날에 머릿속에 남은 영화 장면을 빨리 떨쳐내고 싶어서 별의 별짓을 다 했고, 혹여나 꿈에 나올까봐 걱정하며 잠들었어요. 지금은 괜찮습니다. 저는 이 영화의 점수를 2.5점을 줬습니다. 낮은 점수죠. 물론 이렇게 제가 낮은 점수를 줬지만 이 영화가 전혀 못 만든 영화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근데 왜 2.5점이냐? 그런 사람 있잖아요. 실력은 좋은데 나를 기분 나쁘게 하는 사람. 이 영화가 그래요. 이 영화는 곱씹으면 생각할 거리가 많고 어떻게 이런 생각을 했을까 감탄하는 부분이 많아요. 실제로 이게 칸에서 상을 받을 만큼 훌륭한 영화입니다. 하지만 저는 영화의 어떤 의미보다 영화를 봤을 때 느꼈던 그 불쾌감, 혐오감, 답답함, 불편함, 이런 걸 느낀 내가 더 중요해요. 영화를 아무리 잘 만들어도 저에게 이런 기분을 주는 영화는 좀 싫습니다. 저에게 영화의 주된 쓸모는 즐기는 것, 위로받는 것, 이런 건데 이 영화는 그렇게 하진 못했고 오히려 심적으로 힘들게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영화를 2.5점 준 것은 이 영화가 훌륭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나를 힘들게 했다는 점에서 이 괘씸한 마음에 주는 굉장히 감정적인 평점입니다. 저는 뭐 평론가가 아닌 그냥 영화를 즐기는 사람으로서 그게 감정적으로 줘도 되잖아. 물론 평론가들은 이런 식으로 점수를 안 주시겠죠. 아주 먼 나라에 있는 사람의 일처럼 차갑게 생각을 하고 저와 달리 종합적인 평가를 하실 테니까요. 전반적인 저의 감상은 이렇습니다. 이제 이 영화에 대해 제 나름의 어떤 해석을 해볼까 해요. 여기서부터는 스포가 가득하니까 스포를 원치 않으신 분들은 나중에 뵐게요. 영화 속에서 집에서도 그렇고 촬영장에서도 그렇고 긴 복도 장면이 많이 나옵니다. 이 긴 복도는 어떠한 창문도 없고 어떤 출입문도 없는 그냥 단순히 긴 복도입니다. 그래서 좁고 옆으로도 못 움직이고 앞으로만 가야 하는 이 단일 방향성 때문에 관객에게 답답한 기분을 의도적으로 주고 있어요. 난 진짜 이것도 보는데 힘들었어. 하지만 이 복도는 단순히 관객을 답답하게 만드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 영화의 주인공 엘리자베스와 수의 삶과 복도는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어요. 엘리자베스와 수는 오로지 여성 엔터 사업에 화려한 꽃이 되는 것만 바라보고 집요하게 앞으로 나아가요. 이 좁아 터지고 옆도 볼 수 없는 긴 복도 연출은 다른 선택을 할 수 없는 주인공들의 삶을 담아냅니다. 이 영화는 야자수가 많이 나옵니다. 영화에 야자수가 나올 때마다 별 생각 없이 봤어요. 그런데 마지막 장면에도 야자수가 나와요. 이 중요한 장면에서 야자수가 나온 것을 보면 야자수의 어떤 상징성이 있어 보여요. 마지막 장면을 통해 그 의미를 유추해보면 마지막 장면에서 엘리자베스가 땅에서 하늘을 바라보는 시선을 따라 야자수가 3개가 보입니다. 아래에서 위로 뻗는 야자수는 엘리자베스가 위로 올라가고 싶은 도약이에요. 그런 야자수가 3개인 까닭은 엘리자베스의 도약, 수로서의 도약, 그리고 마지막 형태로서의 도약으로 엘리자베스의 3번의 도약과 같은 숫자입니다. 하지만 3번의 도약에도 불구하고 땅으로 추락하게 됩니다. 엘리자베스는 죽음을 앞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래에서 위로 바라보는 야자수는 여전히 도약하고 싶은 그녀의 마음이 드러납니다. 근데 왜 하필 야자수일까? 야자수는 다른 나무처럼 가지를 양옆으로 뻗쳐나가지 않고 위로만 올라가는 나무예요.
야자수가 한 곳으로만 나아간다는 점에서 아까 얘기했던 복도 연출의 의미와 비슷합니다. 엘리자베스는 우연히 화장실에서 하비의 통화를 들어요. 엘리자베스 이제 태몰이다. 50세까지 했던 것도 넌센스임. 젊은 애를 구해야 돼. 화려한 삶을 살았던 엘리자베스가 이제는 자신이 가치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된 곳, 그곳이 화장실입니다. 화장실은 더럽고 추한 곳이에요. 하지만 아이러니하게 그곳에는 자신을 들여다볼 수 있는 거울이 있습니다. 그 더러운 곳에서 진실을 마주해야 된다는 점이 엘리자베스를 태어나게 만듭니다. 수 또한 화려한 삶을 살아가지만 그 삶을 살게 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화장실에 있어요. 수의 탄생도 화장실이며 수가 안정제를 가져갈 수 있는 것도 화장실입니다. 어쩌면 사람은 불편한 진실을 마주할 때 어떤 선택을 하냐에 따라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보여주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한 사람의 결이나 질감은 잘 관리된 콤플렉스에서 비롯된다. 작사가 김이나님이 했던 말이 떠오르네요. 이 영화는 여성의 성상품화를 꼬집어요. 하비를 비롯한 작품 후반에 나오는 주주단은 여성의 성상품을 소비하는 남자이면서 그 남자들을 우스꽝스럽게 표현합니다. 하지만 엘리자베스와 수는 그 우스꽝스러운 남자들의 사랑을 받기 위해 노력을 해요. 이 모습을 보고 있는 관객들은 엘리자베스와 수를 어리석게 보거나 애처롭게 볼 수도 있겠네요. 영화는 과하다고 느껴질 만큼 여성의 신체 부위를 집요하게 따라가고 수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전야제 행사는 여성의 신체 부위가 그대로 드러나는 축제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 축제를 기대하고 즐거워합니다. 그냥 집에서 릴스를 쳐봐. 그게 또 재밌는데. 작중 후반에 여성의 신체가 모두 드러나는 전야제가 진행이 돼요. 근데 수많은 관객 중에 한 아이가 관객으로서 있습니다. 제가 그걸 보고 제가 왜 저기 있지? 엄마가 미친 건가 싶었어요. 그래서 연출의 의도를 생각할 수밖에 없었는데 이런 문화를 어른들이 문제의식 없이 즐긴다면 다음 세대에도 이 문화가 그대로 이어진다는 것을 나타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작중 초반에 엘리자베스는 자신과 중학교 동창이라고 말하는 프레드를 만납니다. 그는 외모로 상심하고 있는 엘리자베스에게 여전히 아름답다고 말해요. 시간이 흘러 엘리자베스는 수가 시간을 초과하고 자신의 손가락이 이상해져서 현타를 받고 있는데 이 상황에 여전히 아름답다고 말했던 프레드를 엘리자베스가 떠올립니다. 수만 사랑받고 있는 현실에서 엘리자베스는 지금의 나도 여전히 사랑받을 수 있음을 기대해요. 엘리자베스는 그에게 연락을 하여 데이트 약속을 잡지만 커다랗게 보여지는 수의 전광판을 보고 수의 젊은 외모와 나이가 든 자신의 외모와 비교하게 됩니다. 결국 외모 컴플렉스가 돋은 엘리자베스는 데이트에 가지 못합니다. 비록 사랑을 받고 싶다는 욕망으로 그를 만나려고 했지만 그와 잘 만나서 행복하게 살아간다면 그동안 멈출 수 없었던 엘리자베스가 멈출 수 있게 되는 작은 가능성이라도 생기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요. 우리는 모든 사람에게 특별해질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누군가에게는 특별해질 수 있고 그 사람들과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다면 엘리자베스와 수처럼 사랑을 갈구하지 않더라도 충분히 행복하게 살 수 있지 않을까요? 서브스턴스 USB에 적힌 전화번호는 909-555-0199입니다. 이걸 보면서 가운데 숫자가 전부 555이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중간에 수가 데려온 남자친구인 트로이의 전화번호 또한 323-555-0199로 가운데 숫자가 555였어요. 그리고 엘리자베스가 프레드에게 건 전화번호 또한 323-555-0102입니다. 프레드, 트로이, 서브스턴스 측의 전화번호는 이상하게 비슷합니다. 또 엘리자베스가 서브스턴스 측에 전화한 것과 프레드에게 전화한 것 또한 묘하게 비슷합니다. 서브스턴스 관계자와의 전화에서는 말을 해도 대답을 하지 않아요. 저 503이에요 라고 말을 해야 그제서야 대답이 나옵니다. 프레드와의 전화 때는 재차 물어보지 않으면 프레드가 대답하지 않는 것 또한 비슷합니다. 이 둘 모두 전화 패턴이 비슷해요. 혹시 프레드는 서브스턴스의 관계자이며 서브스턴스를 투여받아 젊은 트로이가 되어 젊어진 수와 사랑을 나눈 것이 아닐까요? 와, 이거 좀 소름인디?
작중 엘리자베스의 나이는 50이며 엘리자베스의 자리에 들어올 사람을 찾는 공고에는 18세에서 30세의 여성입니다. 그래서 503은 이 50과 30을 조합한 숫자로 보이고 이 숫자는 7일 규칙을 아무리 잘 지켜도 그 자리를 30세에 물러나야 함을 암시한 것이 아닐까요? 영원한 것은 없을지어다. 엘리자베스는 서브스턴스 서비스를 받기 위해 503이라는 키번호가 부여됩니다. 약물을 투여받고 젊어진 엘리자베스는 이름이 뭐냐는 질문에 수라고 답해요. 수라는 이름은 503을 통해 떠오른 이름으로 추측됩니다. 503이 얼핏 보면 수처럼 보이니까요. 그러니까 수라는 이름은 503에서 태어난 이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술자리에서 누군가의 푸념을 들을 때 내가 옛날에 이랬어, 왕년에는 내가 말이야 이런 말을 들어본 경험이 있습니까? 아마 그분들에게 술은 치기를 통해 각오로 돌아가는 일종의 서브스턴스와 같은 역할을 하지 않을까 합니다. 우리에게 각오로 돌아가게 하는 서브스턴스는 무엇일까요? 아이러니한 건 국중 엘리자베스는 정성기가 다 끝났지만 엘리자베스를 연기한 데미 무어는 이 영화로 생애 첫 골든글러브 여우주연상을 받게 됩니다. 영화에서 개미친 연기를 보여줬기 때문이죠. 이런 연기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것이 아니겠죠. 오랜 연기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어쩌면 지나온 길은 더 나은 나를 위해 돌아가야 할 곳이 아니라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기 위한 등불 그 자체가 아닐까요? 말도 많고 탈도 많고 호불호 강한 영화 서브스턴스의 리뷰 및 해석 영상은 이렇게 마치도록 할게요. 오늘도 저의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땡큐!